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흔히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 이전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배가 된다곤 하지만 제 입장에선 2배가 아닌 3배, 아니 5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가 있었고 저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술술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를 여러 번 봤지만 저는 신우이를 상견례 전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신우이는 5살, 4살 연년생 남매와 돌쟁이 아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상견례 자리에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신우가 애셋을 데리고 나타났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맏딸이에요. 성준이 누나입니다. 아이가 셋이라서 오늘은 참석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왔나 봅니다. 조금 정신없으시죠?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상견례 자리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 셋이라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희도 이제야 식사하려고 앉은 거라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애가 있긴 한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복작복작할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돈어른. 저희 애들이 다 착하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괜찮으시죠? 조용했던 상견례 식사 자리가 아이들이 오니 시끌벅적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주희야, 미안해. 누나한테 내가 오늘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누나가 온다고 해서 내가 애들 다 맡기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매형이 아이들을 못 봐준다고 했나 봐. 아, 갑자기 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정신없었지?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전화해서 사과할게. 아,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걸. 조금 아쉽긴 하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없어서 결혼식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 아마 우리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서 결혼 이야기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어머님 아버님께 좀 전달해줘. 그래, 알았어. 누나한테 말해보니까 아이들 너무 보기 힘들고 밥 챙겨주기 힘들어서 겸사겸사 왔다고 하더라고. 진짜 황당하지?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막무가내라니까. 아무튼 결혼하면 이런 일 없게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그래도 동생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너 보고 싶어서 왔나 봐. 전에는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전화를 해오셔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우의 아나무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 올케! 누가 드레스 골라준 거야? 우리 성준이가 이런 드레스 골라줬어? 성준이 그래도 감각 좀 있는데? 이런 드레스를 골랐단 말이야? 아니지? 이거 올케가 고른 거지? 아니, 왜 이런 드레스를 골랐어? 여기 조명이랑도 안 어울리고 올케 몸매랑도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너무 촌스럽고 이상하다.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이쁜 드레스를 골랐네. 어머, 형님, 제 드레스가 촌스러운가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일 이쁘다면서 골라준 건데. 성준 씨한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 드레스 보고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뭐 남편이 좋다면야 그게 장땡이지 뭐. 아무튼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 입고서도 헤헤거리는 올케 보니까 잘 살긴 하겠다 싶네. 내가 원래 우리 아이들 화동시킬까 싶었거든? 우리 애들이 연예인 얼굴이잖아. 딱 우리 애들이 화동 서면 결혼식이 더 고급스러울 텐데 너무 아쉽다.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고 화동하라고 할까? 그건 좀 그렇지? 하긴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에 고급스러운 우리 애들 얼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신우이는 너무 안 예쁜 드레스를 골랐다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저를 비웃었고 결혼식 내내 아이들이 식장을 뛰어다니면서 중간중간 결혼식이 중단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말려주면 좋겠지만 허허거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셨고 매형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첫날부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일단락 되었죠. 그렇지만 신혼여행 내내 신우이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여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아나무인 행동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저의 불편함을 알아주었죠. 다른 것보다 남편만 보고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저는 신우이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마 아나무인 신우이를 그냥 놔두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결혼 1개월 만에 알았던 사실인데 바로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형님 이혼했다는 거 이야기했었나?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그래서 결혼식 날에도 시매부가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내가 가족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 하지 않았어? 이혼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 몰랐어. 뭘 국어 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랑 같이 살 건데 누나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결혼할 때는 누나가 하도 자기 이혼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뭐 피해주는 거 없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서 형님 계속 시부모님 댁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몰랐네.
그럼 아이들은 어머님께서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즘 어머님께서 정신 없으시다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구나. 시어머님은 저희의 신혼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죠. 돌이 지난 막내와 함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돌봐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에게 맡긴 후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느라 바빴죠. 시누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께 내팽개치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면서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나고 어머님께선 점점 몸 건강이 나빠지셨고 아이들을 저에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주희야, 오늘 뭐하니? 심심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성준이도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고 저녁밥 혼자 먹기 적적하지 않니? 우리 집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자꾸나. 성준이한테 말하니까 너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는데 회사 끝나면 바로 여기로 올래? 오늘 네 신우도 없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가. 어머님, 저도 가고 싶은데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늦게 끝나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근데 형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아이들 보시면 또 몸살 나시는 거 아니세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 보시느라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며칠은 형님한테 애들 보라고 말이라도 해보시지. 에이, 아니다. 네 신우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니? 건강한 네가 와서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래봐.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라서 그런지 애들이 나랑 노는 건 재미가 영 없나 봐. 야근은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니? 일찍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애들도 같이 보면 좋잖니. 어머님,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갈게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늦게 끝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몸이 점점 편찮으시게 되자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 셋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시어머님은 퇴근하면서 들리라는 말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가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죠. 예,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니? 엄마 아이들 보느라 너무 힘든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좀 더 젊은데 아이들 잘 볼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나보다 너를 좋아하고 네가 오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마.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거기 가는 것보단 여기 오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성준 씨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못 갈 것 같고 성준 씨를 보낼게요. 성준 씨는 어제 연차라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아이들이랑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어머머, 성준이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지. 그냥 너랑 나랑만 애를 보면 되지. 무슨 성준이까지 불러서 애를 봐. 너는 그렇게 싫은 거니? 아휴, 알았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다 볼 테니까 내일 그럼 같이 놀이터에나 가자. 내일은 너도 하루 푹 쉬니까 좀 에너지도 넘치고 돌아오겠지? 어머님, 저 일주일에 오늘 내일 2번밖에 못 쉬어요. 그마저도 갑자기 일 나오면
오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성준 씨한테 말해서 같이 애들 봐달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 형님한테 아이들 좀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말하니? 쟤도 제 나름대로 사는 패턴이 있는데 그나마 한간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도우렴. 네 신우나 남편은 좀 쉬게 두고 너랑 나랑 같이 애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작 엄마인 신우이는 아이들 육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2세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결혼 3년 차가 되었으니 그래도 아이 계획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다들 몸도 챙기고 계획해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얼른 아이 가져야지. 아이 안 낳겠다고 한 거 아니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성준이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둘 다 아이 생각은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이번에 좀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30대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명은 낳아야지. 지금은 몸도 좀 그렇고 아직 준비도 안 한 상태라 몸 건강도 좀 더 챙기고 해서 계획해 보려고. 벌써 결혼 3년 차니 시간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 그러게, 벌써 3년 차라니. 어머님,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은 다들 계획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임신하는 것보다 몸 좀 만들고 계획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30대인데 조금 더 늦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 친구가 저번 달에 아이 낳았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임신을 한다고 그래? 너희 고작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이 낳으면 누가 봐줄 거야? 올케도 전업주부로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낳을 수도 없고 아이 낳으면 그냥 끝이야? 아이 낳고 나서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직도 손이 이렇게나 많이 가는데 아이 키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긴 하죠. 아이 낳고 나서 키우는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고민만 할 순 없잖아요. 여러 명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저희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노산이라고 말 나오는데 더 늦으면 아이 낳기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늦으면 안 낳으면 되지 뭐.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야. 자식이 없어서 좀 그렇다 싶으면 우리 아이들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안 그러니? 얘들아, 너희는 숙모 아이 낳으면 괜찮겠어? 너네 이제 찬밥 되는 거야. 얼른 숙모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해. 신우는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라며 토끼 같은 자기 자식들이 저의 자식이 되어줄 거라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정 오빠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올케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친정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죠. 어느 날 엄마는 이제는 오빠 집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집에는 뜻밖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올케도 같이 왔네? 어머,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아니, 말이라도 하고지 그랬어. 집을 전혀 안 치우고 있었네. 사돈어른, 주희 오빠분 짐 정리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거 다 정리했어요. 작년에 장례식 치르고 너무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저랑 저희 동생이랑 다 같이 싹 치웠어요. 아니, 형님,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 혹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희 오빠 집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고 이 짐들은 다 뭐고 원래 있던 오빠랑 언니 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올케 오빠 집이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성준이랑 같이 여기 치웠다고. 아휴, 그때 치울 때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 냉장고 가득 음식물이며 쓰레기며 며칠 동안 계속 놔두니까 다 썩어가지고 아휴, 그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니까. 그거 다 싹 정리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산 거지 뭐. 아니, 그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사시냐고요. 저희 오빠랑 언니 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고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정신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아빠가 말했나? 아니, 어차피 여기 친정오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돈어른이나 올케나 다 집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어서 둘 거였잖아. 그럼 우리가 집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가족인데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좀 살게 해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오빠 결혼 사진이랑 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그렇다 쳐도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디 있냐고요? 가족들이 다 오빠 잃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아, 그거 다 버렸어. 어차피 가족들은 마음 아파가지고 그거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나랑 성준이가 싹 모아서 버렸지. 잘했지 않았니? 우리가 그 힘든 거 대신해줬잖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무리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청소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집 방치해두고 살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올 애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니까 잘 됐지?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허락 없이 오빠와 언니의 짐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장례 후 남편에게 오빠 집에 들러 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때 남편이 오빠의 집으로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것이 시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은 아이들 셋과 지내느라 1년 새에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꽃밭들도 약품을 뿌렸는지 다 시들어 있었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정성을 들여 키웠던 조경들도 다 말라 비뚤어져 그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당신이 우리 오빠 집에 신은에 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내가 당신한테 오빠 집 대충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누가 여기 살아도 된다고 허락했어? 왜 안 한 일을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신우이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동안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을 수가 있어? 아, 당신 알았어? 아니 지금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어떡해. 1년 동안 이제 와서 가놓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빈집이었잖아.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 집이었는데 기왕이면 가족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냥 빈집으로 두실 거라고 하시길래 그냥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가 빈집으로 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형님이 들어가서 살게 놔뒀다고? 지금 이 집 상태 당신이 봤어? 오빠랑 올케 언니가 썼던 물건들 다 싹 치워져 있고 어디에도 없대. 그거 다 버렸다는데 이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나랑 우리 가족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는 일 아니야? 어떻게 멋대로 결정을 해? 아니 어차피 그 집 당신한테 갈 거였잖아. 그럼 그 집 어차피 새 들어 살 사람 찾을 거고.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받을 거라면서. 집도 소모되는 거라서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서 살라고 한 건데 뭐가 너무 한다는 거야? 당신이 그럼 거기에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불쌍한 누나 도와준 거 가지고 고작 1년 살았는데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며 따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모든 자료들을 모아 무단거주와 주거지 무단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도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예, 너는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시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소송이라고? 어떻게 가족끼리 소송을 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누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지금껏 불쌍하다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었어? 정말 너무하다 진짜. 우리는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한 번도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형님이 무작정 애들 데리고 와 쉬는 날 맡기고 가버려도 한 번을 화 안 내고 애들 다 봤어요. 어린이날이고 크리스마스고 생일이고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가 더 챙겼다고요. 애들도 삼촌이랑 숙모인 남편이랑 저를 더 편애할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남들이 보면 다 제가 애들 엄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저를 다 무시하고 무단으로 죽은 친정오빠 주택 가서 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들끼리 이 분란 일으키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당장 소송 취하하고 신우이한테도 사과해. 네 신우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니? 집도 다 청소해주고 관리했다면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에휴.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는 죽은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올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올케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우리 성준이한테 이 집 정리해달라고 한 거 올케 아니었어? 거기다가 사돈어른께서 이 집 그냥 빈 채로 놔둘 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냥 그 빈 공간 그냥 두지 않고 잠시 우리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구잡이로 산 것도 아니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형님,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집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신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 사시면서 마구잡이로 안 사셨다고요? 형님 들어가신 후에 마당 정원은 왜 그렇게 된 건데요? 풀들은 모조리 다 뜯겨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언니 사진도 형님이 다 그냥 버리셨잖아요. 유가족 생각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일찍 와서 정리를 하던지 청소를 했어야지. 물건들도 다 정리하는 줄 알고 정리한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올케도 처음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냉장고며 싱크대며 음식물 때문에 난리법석이었다니까?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정리했는데 그건 생각도 전혀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안 치웠으면 집안은 벌써 난리법석이었어. 아니요. 어쩐지 저희 남편이 계속 여기 안 가봐도 된다고 말했던 거네요. 종종 생각나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본인이 정리한다면서 가면 힘들 거라고 막은 이유가 있었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에 서던 날 판사의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배정된 판사는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습니다. 먼저 치러졌던 올케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오열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판사인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어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판사님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울며불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역시나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냉정하게 퇴소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망가진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구분께서는 판결 이후 저를 만나러 오시기도 했어요. 정은이 남편 동생분 맞으시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뵈고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정은이 살던 곳에 가봤는데 다른 분이 계시길래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한테 놀러 가면 늘 정원 가꾸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정은이가 정말 아끼면서 정원 가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올라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정원 그렇게 망가지는 거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오신 거 봤어요. 3일 내내 오셨었죠? 법정에서 판사로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판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정은이 친구라서 그렇게 내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집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은이랑 정은이 남편분께서 그 집 정원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 퇴거 명령 이후 신우이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간 신우이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갚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누나 사는 형편도 그렇고 분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지가 않았나 봐. 너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나 좀 용서해 주라. 제발 그만 화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당신이랑 지금 당장 끝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오빠 집 수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절대 같이 살 일 없어.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때처럼 뻔뻔하게 말하지 그래. 지금까지 난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대했어. 형님 아이들한테도 진짜 내 자식처럼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근데 돌아오는 건 뭐야? 나는 끝없이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만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그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부탁이야. 우리 식구들 보는 게 싫으면 내가 식구들이랑 다 연 끊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줘. 아니, 식구들이랑 연을 끊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당신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그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모님 집도 정리를 해서 그곳으로 다 같이 살기로 했죠. 집을 정리하던 중 겨우겨우 집 한 구석에 있었던 오빠와 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하나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정 많고 따뜻했던 오빠와 올케 언니가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